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지방의원들의 재량 사업비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압수수색만 벌써 4번째입니다. 교육 현장에 성추문이 끄지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학생 성희롱 의혹에 감사를 앞둔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무더위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아파트 정전 사태, 가축 폐사까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재량 사업비를 둘러싼 지방의원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사건으로만 벌써 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도의회 정모 의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수첩, 노트, 그리고 재량 사업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도의원 1인당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량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오셔갖고 그 안에 있는 뭐 책 같은 거 그 서류 보시고 뭐 하여튼 컴퓨터 하드 복사해가지고. 지난주 최모 의원과 정모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어제 또 다른 정모 의원까지 압수수색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관련 브로커 김모 씨를 이번 주 기소하고 전직 전주시 의원 1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과까지는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난주부터 잇따라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받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파장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주지법은 재량 사업비 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노성만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80만 원, 추징금 1,5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부터 2년 동안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재량 사업비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업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근 중고교 교사들의 성 관련 추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생 성희롱 의혹에 감사를 앞둔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김제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수학교사인 54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이 일하는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위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수업 중 여학생의 어깨나 무릎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고인 곁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가 교육청 징계 절차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힘들어하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 빼놓고는 없어요. A 교사는 학생인권센터의 초기 조사부터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답변해 내사 종결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죽음에 본격적인 감사를 앞둔 교육청은 당혹스러운 모습이지만 감사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한 건 아닙니다. 어떤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행위가 있었고. 학원 성 관련 파문이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무는 가운데 결국은 한 교사의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올해 말 개관 예정인 남원 시립미술관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작품을 기증한 김병종 작가의 이름을 미술관 공식 명칭에 넣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란인데요. 기부자에 대한 예우다, 공립미술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올해 말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미술관. 국비 등 38억 원이 투입된 남원의 첫 공공미술관으로 가칭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입니다.
생명을 주제로 한 그림과 화첩기행으로 알려진 남원 출신 화백 김병종 씨가 작품 400여 점을 기증하면서 붙게 된 이름입니다. 남원 씨는 김화백을 직접 접촉해 작품 기증이 성사됐고 미술관 명칭은 그에 대한 예우이자 브랜드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작가의 이름을 활용한 그 미술관이 전국에 15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종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 세금이 들어간 공공미술관인데 검증된 작고 작가도 아닌 활동 중인 작가의 이름을 내걸 수 있냐는 겁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공공재인 미술관이 개인 기념관 성격으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며 전시 불참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또 예술인은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에 대해서 공공미술관의 명칭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안동시는 시립 하종현 미술관을 건립하려다 큰 갈등에 휩싸였고 경주시도 박대성 미술관을 결국 솔거미술관으로 변경했습니다. 반대로 지역과의 교감 속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의 세잔, 박남재 화백은 귀향 후 순창 공립섬진강미술관에서 작품 활동과 강의 등을 하며 지역민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한 번 지어지면 지역 예술의 보루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항구적 기능을 하는 미술관. 생존 작가의 이름을 내거는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한옥마을이 활성화되면서 해마다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관광객 증가세가 주춤해 한옥마을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아기자기한 공방과 특색 있는 공간이 늘고 있는 서학동 예술인마을. 저렴한 임대료에 작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인마을로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옥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둬 최근에는 제2의 한옥마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리의 그 뒷골목 같은 분위기, 정겹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게 많이 와닿아서. 서학동은 주민주도로 도심 재생이 한창인데 최근 한옥마을의 관광객 정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기전 유료 입장객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1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20만 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지만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볼거리가 좀 없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더 많이 활성화돼서 다른 검색 전주 여행 이렇게 뜨면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같이 떴으면 좋겠어요. 전주시는 최근 한옥마을에서 국립무형유산원, 남고산성, 서학동 예술인마을로 관광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도교인 오목교를 설치하는 등 한옥마을 이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이면 전라 가명이 완공이 되면서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이 전라 가명으로 와서 전라 가명에서 다시 객사 뒷길, 그러니까 경리단길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한옥마을에 기대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한 전주시.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완주군 뱀의 산성이 호남 지역 최초의 한성 백제 시대 토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완주 봉동 뱀해산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성의 축조 시기와 축성법을 조사한 결과 백제 전성기였던 한성 백제 시대 토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로 한성도 읍기 호남 지방에 미쳤던 백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절기상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였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폭염 속에 아파트 변압기가 터지고 가축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한밤중 주민들이 아파트 밖으로 나섰고 일부 주민들은 차량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합니다. 1,1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변압기가 파손돼 전기가 갑자기 끊긴 겁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니까 막 되게 너무 덥고 지금 자다가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드네요. 어디 있을 자리가 없어서 차에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거가지고 앉았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국전력이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5시간 가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밖에 가보소. 다 울어. 예, 아빠의 작업이니까요. 1시 반까지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럼 모텔 가 자든지 그럼 우리가. 한전 측은 노후된 변압기가 폭염 속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추가 무색할 정도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 수는 100여 명에 이르고 폐사한 가축은 닭과 오리, 돼지까지 60만 마리에 달하는 등 갈수록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폭염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폭염으로 인한 폐사는 닭 55만여 마리를 비롯해 오리 6,600마리, 돼지도 1,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도는 가축 폐사가 지난해 61% 수준이지만 지난주부터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축사 안팎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환기를 잘 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안과 김제 등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 흰입 마름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상습 발병지인 부안과 김제 등지의 논에서 잎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 흰입 마름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벼 흰입 마름병 증상이 가뭄이나 키다리병과 비슷해 방제 시기를 놓치기 쉽다며 확산될 경우 수확량 감소 피해가 있는 만큼 예찰과 방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일수가 지속됨에 따라 남원시가 수돗물 수질 관리에 나섰습니다.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주 세무서 완주민원실이 문을 엽니다. 지역 소식 정태우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여름철 수돗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수질 관리에 나섭니다. 남원 상수도 사업소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변화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배수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도 시행되고 있어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업소로 신청하면 방문 수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수원부터 수용가까지 철저한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주 세무서 완주 민원실이 오는 10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완주 민원실은 전주 세무서에서 파견된 한 명의 직원이 국세 증명 발급과 사업자 등록, 세무 상담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세무서가 없어 전주 세무서로 가야 했던 완주 군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완주 민원실 개소로 지역 주민들의 납세 편의는 물론 불편 사항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용담호 주변 마을에 여름철 상징인 해바라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 절정에 맞춰 상전면 금지 배넘실과 양지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통일 해바요 축제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 해바라기 효소 체험과 농산물 판매, 마을 역사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순창군이 지역에서 생산한 수제 맥주를 홍보하기 위해 오는 14일 일품공원 소공연장에서 한여름밤 수제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수제 맥주를 500원 가격으로 맛보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공연도 즐길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은 관내 불의유 돕기 성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군산 지역 상공인들이 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는 어제 군산시장과 시장을 면담하고 조선소 가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감 확보를 위해 바이오 발전소 건설 사업에 조선 관련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의 전통 공예 작품전이 오늘부터 13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한국 상고사의 위대한 유물 흑피옥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전주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노벨백 미술관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송관엽 작가의 개인전 산이어라를 전시합니다. 시와 노래가 함께하는 콘서트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 공연이 오는 12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오는 12일 클래식 연주와 화려한 빛이 어우러진 그림자극을 선보입니다. 전주의 가맹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모레부터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오늘 남원 관광단지 내에서 이동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우주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두드림 프로젝트가 오늘부터 13일까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자랑스런 전국인 대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의 분포로 더위는 다소 주춤하겠고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